예, 안녕하세요. 와주스키입니다. 자, 오늘 강의는요. 이제 앞으로 폭락장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강의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러분, 이 증권 시황에 대해서는요. 증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줄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증권사애들은 주식을 한 사람이 많아지면 수수료가 많이 붙고, 또 이제 신용 대출도 해갖고 이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또 받고, 아무튼 이 수수료를 위해서 아주 뭐 다 속일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. 항상 장이 좋다고만 얘기해요. 항상. 예, 그렇기 때문에 뭐 다는 아니겠죠. 뭐 일부 양심적인 어떤 애널리스트도 있겠죠. 근데 대부분 그래요. 대부분 그게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황에 대한 어떤 리스크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생각해 보세요.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리스크 대비를 해줬다면 우리가 폭락장에서 늘 대비를 뭔가 좀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. 그런 개인의 어떤 돈을 지켜줄 수 있는 외부의 어떤 시황 분석가들은 없다라는 겁니다. 없다라는 거. 개인은 있을 수도 있겠죠. 어떤 개인이 뭐 분석해서 해주는 거. 근데 그것도 우리가 뭐 그 개인이라는 사람이 뭐 우리를 뭐 어드바이저 해주고 우리를 뭐 끌어주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. 또 그러니까 그냥 얘기만 듣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자, 먼저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주식시장에 폭락이 올까요?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. 네, 저는 거기에 대해서 폭락은 반드시 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. 제가 이게 코스닥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제가 여러분 막 위험의식을 막 느껴주려고 막 겁주는 게 아니라, 그게 아니라 그냥 주식이라는 투자 자산은요, 폭락이 항상 와요. 우리 코스닥이 아니더라도, 물론 이제 코스닥이라는 이 차트 자체가 한 종목들의 모든 흐름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. 그럼 주식 보세요. 그냥 일반 종목들. 폭락이 있어요, 없어요? 폭락 있잖아요. 얘네는. 있잖아요. 그럼 코스닥은요? 당연히 얘네 어떤 아버지격이니까 당연히 있겠죠. 하나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니까. 폭락은 항상 있습니다. 그럼 주식의 폭락이 왜 있냐? 이건 현금화하기 쉬워서 그래요. 유동성이 뛰어나서 그렇습니다. 예를 들면은 자동차, 여러분 팔 때 현금화 쉬워요? 물론 뭐 이제 어떤 매입 딜러를 불러갖고 팔면 되긴 하겠지만, 서류 써야 되고, 또 이 차를 바꾸면 또 내가 다른 차 또 사야 되고, 돈이 큰 돈이 왔다 가도 쉽지 않잖아요. 그죠? 부동산은요, 바로 처분 가능해요? 안 되잖아요. 그럼 유동성에 있어서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차트가 그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. 근데 주식은요, 하루에도 몇 번이나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죠. 유동성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. 유동성이 좋다는 얘기는 무엇이냐? 유동성이 좋다는 얘기는 이 주식에 조금만 마음이 변하면 팔아버리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, 주식 시장에서요, 지그시 장투하면서 오랫동안 돈을 묶여놓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? 주식하는 사람들의 90% 이상은 제가 봤을 때 단타거든요. 다 단타예요. 그 증권사 통계에 나왔어요. 개인은 2주 정도밖에 종목을 보유하지 않습니다. 다 단타예요. 다 단타. 그럼 단타라는 건 한 번 심리가 꺾이면 한 방에 무너집니다. 한 방에. 그래서 주식은 폭락이 늘 있는 거예요.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? 지금은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40%가량 코스닥이 뛰어오른 상황입니다. 거품이냐 아니냐를 놓고 봤을 때 거품이에요. 이건 거품이에요. 이렇게 오를 만한 이유가 없었거든요. 자, 그러면 이전에 거품이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?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하죠. 예. GDP도 늘고 뭐 늘어요 다. 경기가 성장을 합니다. 그래서 올라가는 건 맞는데 2015년도 보세요. 2015년도에 가파르게 오르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? 더 가파르게 떨어져요. 이게 주식의 특징입니다. 가파르게 오르고 떨어질 땐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게 주식의 특징이에요. 왜? 매수할 때는 너도 나도 막 붙어요. 순서대로. 너 붙고 나 붙고 너 붙고 받고. 떨어질 때는요, 너나 없어요. 그냥 다 같이 파는 거예요. 무서우니까.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폭락이 생기는 겁니다. 한 방에 빠져요. 빠질 때. 지금은요, 2015년도 크게 올랐다 가파르게 떨어졌죠. 물론 여기까지 다시 떨어질 정도 아니었나 봐요. 왜냐면 경기가 성장한 건 맞으니까. 그러니까 그 성장 값에 따라 간 겁니다. 여기서 다시 조정받아서 원래 값으로 돌아왔어요. 그죠? 지금은요, 이 추세만큼 우리가 갑작스러운 어떤 성장을 했나요? 아니죠.
누가 거기다가 yes라고 합니까? 이건 거품입니다. 그래서 거품이에요. 그럼 이 거품 빠질 때 어떻게 빠질까요? 확 빠져요. 근데 지금 장의 특이점은 뭘까? 지금 주식시장의 특이점 말씀드릴게요. 자, 말을 빨리 하니까 약간 숨차네요. 가파르게 떨어지죠. 떨어질 때 마이너스 10%. 근데 누가 샀어요? 강하게 샀어요. 또 옆으로 가다 강하게 떨어지죠. 또 누가 샀어요. 강하게. 또 강하게 떨어지죠. 떨어질 때 제가 강하게 떨어진다고 했어요. 떨어질 때는. 근데 또 누가 샀어요. 근데 사는 힘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. 예, 사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한 번 더 떨어졌어요. 이번엔 누가 사지 않고 여기쯤에서 이제 좀 보합으로 주고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? 강하게 사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없다. 라는 상황이에요. 지금이. 그럼 지금 폭락 원래 이제 가파르게 오르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. 지금 왜 안 떨어질까요? 남북 경협주 기대치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남북 경협주 기대치. 4월 25일이었나요? 지난 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했다가 취소됐다가 한번 차트 봐야겠다. 맞죠? 아무거나 대북주 찾으려니까 안 보여요. 대북주 치면 되잖아. 예, 치면 되는데 5월 25일이네요 5월 25일날 지지난달 이때 상한가가 취소됐다가 근데 취소됐을 때도 누가 샀어. 이거 골 때리지 않아요? 취소됐다가 다음날 이제 다시 한다고 하니까 월요일날 상한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. 이때 상한가가 셀 수 없어요. 나온 게.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살 수 있었겠어요? 이때? 다시 한다고 해서 다시 한데 막 살 수 있어요? 여러분이라면? 그렇게 못 사요. 그러니까 일반인 돈들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. 그때. 이건 저의 판단입니다. 그때 어마어마한 어떤 다른 세력들의 돈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. 전 그렇게 봐요. 그래서 이 기대치 때문에 지금 차트가 지켜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 겁니다. 당장 우리가 갖고 있는 리스크는 뭐냐면 이제 중국발 리스크일 수도 있겠죠. 무역 경쟁, 무역 갈등. 지금 그 상황이 이제 맞닥뜨려서 떨어진 걸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중국 증시도 떨어졌거든요. 예, 그런 게 이제 좀 반영이 됐다면 된 거지. 어쨌든 제 말의 요지는 과열됐다. 떨어진다. 떨어질 때 이제 이따 알려드릴게요. 떨어질 때 대비하고 손절해야 된다. 근데 지금은 뭔가 받쳐주고 있다. 특이점. 그래서 받쳐주는 게 이게 아무래도 떨어졌으면 벌써 떨어져야 되거든요. 여기 있는 사람도 오래 못 가요. 산 사람들. 금방 도망쳐요. 근데 안 도망치고 뭔가 받아주는 그림이 있으니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. 하지만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리스크가 없다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.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여러분 코스닥에서요. 코스닥 일봉 차트에서 음봉으로요. 파란색 음봉으로 마이너스 2%를 찍으면 그냥 손절 다 하세요. 갖고 있는 거. 하세요 그냥. 뭐 아직 살아있고 뭐 그냥 하세요. 그리고 나서 다시 요만큼 이제 채워주면 떨어진 만큼을 채워주면 그때 그냥 다시 물렸던 거 다시 들어가세요. 늦지 않아요. 그리고 그게 리스크 관리입니다. 리스크 관리. 왜냐면 떨어졌다가 강한 반등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노리면 노렸지 떨어졌다가 아유 모르겠지 하고 확 떨어져요. 여기처럼 이런 것처럼 순식간에 쭉 빠집니다. 주식이라는 거. 그래서 자 보시면 마이너스 2%까지는 아니고 마이너스 저가가 마이너스 1.87%까지 빠졌고 그 다음 쭉 빠졌죠. 예. 그 다음에 또 어디냐 여기 봐야겠네. 여기도 고점대에서 마이너스 2%, 여기도 마이너스 2%일 거예요. 마이너스 2% 치고 이게 신호예요. 신호. 보통 일반적으로 코스닥이 마이너스 2% 빠지는 거 엄청나게 빠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땐 주의해야 돼요. 마이너스 2% 음봉 나오면. 뒤에 봐도 뭐 나오고요.
이게 지금 전일 대비해서 그렇지 음봉이 마이너스 2%안 되는구나. 아시겠죠? 이걸 원칙으로 삼자고요. 마이너스 2% 음봉 나오면 내 종목을 손절하기 싫다 그러면 일부 정리한다 라는 마인드로 주식을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러면은 아마 개인 이런 종목 차트만 봤겠지만 이 코스닥 차트는 아마 안 볼 겁니다. 어려워 보이니까. 이거 보면 내가 뭐 알겠어 이렇게 보실 거예요. 네, 그러시면 안 되고 최소한 지금 흐름 자체가 충분히 이전부터 많이 올라온 흐름이었구나. 장기 이평선과의 이격도를 많이 띄었으니까 위험할 수도 있겠다 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알아야죠. 주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.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빠질 때는 순식간에 빠져버려요. 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유동성이 주식이 좋나요? 비트코인이 좋나요? 비트코인이 훨씬 좋죠. 비트코인은 24시간 내내 거래를 할 수 있어요. 말도 안 되는 거죠. 그만큼 페인이 많이 양성이 돼요. 그러니까 유동성이 더 빠지는 겁니다. 심리가 많이 꺾여서. 비트코인이 정말 가치가 있는 어떤 제품이고 상품이었다라고 한다면, 투자 대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폭락하진 않죠.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 여기에 가치를 알고 있어. 근데 대부분은 다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. 90% 이상은 코스닥에서 뭐 가치 투자하는 사람 없어요. 이거 다 그냥 단타 노리는 거죠. 저도 마찬가지고 변동성이 좋은 곳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격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셔야 된다는 겁니다. 지금 충분히 과열이 됐고 가격은 지켜주고 있지만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는 상태고 이제 2% 이상의 어떤 음봉이 나오면 우린 도망쳐야 된다. 그만큼 강한 매도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. 그리고 다시 우리가 진입할 때 기다리려면 그것을 다시 채워주는, 그 음봉을 다시 채워줄 만한 어떤 힘이 들어와줘야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예, 이게 이제 저의 어떤 대비책이고요.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릴 수 있고, 저도 역시나 그 신호를 보면서 매매를 가능하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판단하고 보셔서 부디 한강 가는 일 없길 바랍니다. 정말 그럴 수도 있거든요. 진짜예요. 주식해서 막 손해보면은 물타기 하거든요, 사람들이. 근데 물을 탈 때가 있고, 그죠? 폭락할 때 탈면 그건 아니죠.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손절하라는 얘기예요, 제 말은. 그 신호 전까지는 그냥 매매하시고요. 자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